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이른 아침 시간에 주거용 건물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며느리의 집에 들어가곤 했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열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물쇠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감정의 회오리 바람을 숨기는 평범해 보이는 상황. 자신의 집안에 자신을 가두어야 한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인생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특히 탯줄과 아파트 열쇠를 여전히 갖고 있는 남자와 결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올거는 맥시모를 만나기 훨씬 전에 혼자서 자신의 모퉁이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모든 보너스를 저축하고 휴가와 새 옷을 포기했습니다. 3년 전, 그는 마침내 38평방미터 규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전적으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보증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갚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데니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주말은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막시모가 나타날 때까지. 키가 크고 매력적이며 IT 전문가인 그는 회사 파티에서 올가를 만났습니다. 꽃, 저녁 식사, 관심, TV와 고양이와 함께하는 외로운 밤에 지친 여성이 원하는 모든 것, 그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감동적인 연설로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입니다.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올가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미혼모의 부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루드밀라의 첫인상은 엄격하면서도 이성적인 여성으로 보였다. 회계사, 바른 자세, 재무 보고서만큼 정확한 말투. 6개월 후, 결혼식은 겸손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맥시모는 올거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첫 달은 순수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준비된 아침 식사, 마사지, 소파에 누워 영화 감상. 그녀는 마침내 행운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드밀러가 열쇠를 요청했을 때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는 일요일 점심 식사 중에 그냥 예방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거나 배관이 터지면 제가 빨리 와서 고칠 수 있어요. 올거는 망설였지만 맥시모는 이미 예비 소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여기 있어요. 올거는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 베러가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장해제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질 거예요. 루드밀러는 마침내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받은 것처럼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올가는 불편함을 삼켰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직장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냉장고에서 수프, 미트볼, 볶은 양배추 등 냄비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는 컴퓨터에 집중한 채 맥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아들에게 밥을 잘 안 준다고 하더군요. 올가는 분개했습니다. 나는 매일 요리해요. 하지만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잘 아세요? 몇 년 동안 요리를 해 오셨거든요. 올가는 혀를 깨물었다. 좋아, 일단 아프지 않아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루드밀러는 자주 그들의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없을 때 나타나서 음식을 두고 물건을 옮기고 이미 깨끗했던 것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올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수리를 위해 가져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단지 돕고 싶었습니다. 라고 루드밀러는 무감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신발이었어. 올가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아, 과장하지 마세요. 난 단지 당신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시민호, 차 좀 부어주세요. 그는 마치 논쟁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올가는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루드밀러는 올거의 음식, 맥시모는 더 진한 수프를 좋아합니다. 청소, 구석에 먼지가 있습니다. 이미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옷, 그 드레스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어두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등 모든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맥시모는 침묵을 지켰거나 그의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올가가 그와 단둘이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입니다. 원할 때마다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는 얼었다. 그녀는 좋은 일만 하고 당신은 배은망덕해요. 나는 당신을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들을 보러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을 괴롭히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방아쇠는 데니스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아들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도착했고 아버지가 그에게 준 새 비디오 게임을 자랑스럽게 자랑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무슨 이상한 아이가 있는 걸까요? 올가는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워하는 10대를 무시하고 공격했습니다. 막시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 아들이에요. 올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피의 아들. 아무도 그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작아서 모든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초대할게. 막시모가 여기 사는 한 이곳은 모두의 집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여, 헤매지 말고 아버지를 도와야 합니다. 데니스는 창백해졌다. 올가 내부에 무언가가 고장났습니다. 나가세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속삭였다. 지금. 루드밀라는 문을 쾅 닫으며 떠났다. 밤에 맥시모는 올가에 대한 분노를 모두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아들을 화나게 했어요. 올가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허락 없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요? 무슨 허락이요? 여긴 내 아들이고 내 집이에요. 그 집 이야기는 닥쳐. 그는 처음으로 폭발했다. 종이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당신이 여기 책임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경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올가는 밤새 울며 지냈습니다. 데니스는 일찍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년이 그 악몽을 다시 겪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거의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뉴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막시모는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치 올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노력했다. 어떻게 들어왔어? 나한테 열쇠가 있는데 잊어버렸어. 루드밀라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시미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아침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만든 팬케이크를 좋아해요. 올가는 후회할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맥시모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시모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미소를 지으며 팬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올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데 이상해.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희 어머니는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온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챙겨준다고 차갑게 말했다. 류드밀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올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단계별로, 방법별로 그녀를 추방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친구 라리는 올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떠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그녀는 힘없이 항의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요? 그 사람은 당신 편도 아니거든요. 일어나세요. 올가는 라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번째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겁이 났습니다. 37년 다시 이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어쩌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 그 안에 버터, 치즈, 햄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제대로 먹이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올가는 메이크업, 보석, 책 등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맥시미노는 그것을 동료에게 선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또는 당신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올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맥시모는 점점 짜증이 나고 무례하게 반응했으며 항상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밤에는 서로 등을 대고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빨대는 돈이었습니다. 올가는 새 소파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월급에서 저축했고 이미 거의 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옷장 위에 작은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세어보기로 결심하고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맥시멈, 상자에서 돈을 꺼내놔요.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알았어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엄마는 그게 필요했어요. 몸이 아팠어요. 약이 필요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돈이었어요. 소파를 위해 아껴두었어요. 엄마는 내 멍청한 소파보다 더 중요해. 올가는 발 아래 땅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 그것을 나에게 돌려줄 건가요? 맥시모는 마침내 노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루드밀러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소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올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끝났다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침입하여 그녀에게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2명의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젊은 여성은 주에 깊게 듣고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구입한 귀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사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물쇠를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열쇠를 갖고 계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은요? 분할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귀하의 것입니다. 문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혼을 요청하면 끝입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가 개조나 유지 관리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올가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그는 조용히 맥시모의 물건을 모았습니다. 그는 옷, 신발, 도구 및 문서를 3개의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겨울 코트를 꺼내서 말아서 치워두었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결단력 있게 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물쇠 제조공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1시간 안에 도착했고 1시간 반 안에 자물쇠를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새 자물쇠로 바꿨습니다. 올거는 8,000루블을 지불하고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에 맥시모는 평소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올가는 문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 물건은 여기 있어. 그는 복도에 있는 가방들을 가리켰다. 열쇠는 두고 가세요. 그는 입을 벌렸다.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이혼할 거야. 엄마랑 가서 살아라. 막시모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올가가 길을 막았습니다. 올가, 미쳤어. 나를 미치게 만든 건 너와 내 엄마야? 나가. 너 미쳤어.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떠나길 바란다. 막시모는 그녀를 노려보며 휴대폰을 꺼내 화가 나서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올가는 엄마가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네, 정말이에요. 엄마가 이미 내 물건을 챙겨 놓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라는 분노에 찬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떠났다. 올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었습니다. 40분 후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쇠가 자물쇠에 강제로 꽂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번 시도한 뒤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이제 열어라, 이 개자식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올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날의 일들로 지쳐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보세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루드밀라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맥시멈, 문을 부수세요. 둔한 노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어깨로 그것을 비집고 열려고 했을 것이다. 올가는 침착하게 일어나 가운을 입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막시무스가 소리쳤다. 여긴 내 집이야. 나는 내 남편이야.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부숴버리겠어. 복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을 못 자나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올가는 심호흡을 하고 가운 주머니에서 서류가 가득 들어있는 두껍고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전날 밤 막시모의 물건을 모은 뒤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닿을 만큼만 문을 열어주세요. 여기요. 침착하게 읽어보세요. 막시모는 여전히 분노로 헐떡이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루드밀라는 그의 옆에 있었고 얼굴이 붉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이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그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페이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올가는 그의 얼굴이 분노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창백함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세한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거래, 모든 구매, 올거 계정의 모든 인출.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맥시모가 잠시 동안 카드를 가져간 시간, 그가 반환하지 않은 대출금, 루드밀러가 가져간 제품, 금액, 날짜, 그가 만약을 대비해 비밀번호를 요청한 대화의 인쇄물. 시어머니 방문 후 비어있는 냉장고 선반 사진입니다.
총계 12만 3천 루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파트가 맥시모에 대한 권리 없이 결혼식 전에 구입한 올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라슈리스트어의 문서입니다. 그녀가 다음날 제출할 이혼 청원서 외에도 이게 뭐죠? 막시모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청구서예요. 올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가능성이 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입니다. 루드밀라는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살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만약을 대비해 한 푼도 빠짐없이 적으셨나요? 증명해. 올가는 마치 문이 영원히 닫히는 소리처럼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드밀라 퓨도로브나. 가족. 상호도움.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입술은 경멸과 연민 사이에 무언가로 말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마십시오. 선의를 협상칩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도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니 알아두십시오. 도움이 요청됩니다. 도움이 반환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막시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종이 위에서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여전히 흔들렸다. 아마도 그가 올가를 본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굴복하고 수년 동안 침묵을 삼킨 여자가 아니라 이제 시간과 배신으로 날카로워진 발톱을 치켜세운 여자였습니다. 루드밀라는 다시 아들을 밀었고 손가락 관절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다. 말 좀 해보세요, 막시모. 바보처럼 거기 서 있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 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을 삼켰다. 만약 당신이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올가의 목소리는 물속의 칼날처럼 낮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강탈과 위협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진지한 얼굴로 문 앞에 모인 이웃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추운데도 탱크톱을 입은 3층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모든 비명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턱으로 루드밀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년을 봤습니다. 막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치광이처럼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명하겠습니다. 루드밀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숨막히는 소리만 들렸다. 막시모는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고 패배감으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봉투에 담아 쓸모없는 방패처럼 몸에 대고 눌렀습니다. 어서요, 엄마.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루드밀러는 상처 입은 자존심의 마지막 몸짓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올거는 가방을 잡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맥시멈은 마치 마지막 10분이 그에게 수십 년을 더한 것처럼 몸을 구부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 뒤에서 문이 닫혔다. 올가가 새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는데 그 소리는 마지막 지점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몸의 무게를 느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마치 영묘에 가까운 가벼운 무엇인가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너무 긴 잠수 후의 첫 숨결처럼 말이죠. 이웃들은 조금씩 흩어지며 불평과 공모의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30분 후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에서 재빠르게 인사를 나눈 사람은 옆 아파트의 이웃인 베라 세묘노브나였다. 올가, 그는 김이 나는 차와 아직 따뜻한 피로그 한 봉지가 담긴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요리할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올가는 선물을 받았고 따뜻한 것, 즉 차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의 목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친절의 눈물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작은 몸짓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꼭 잡아요. 베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생충을 쫓아낸 것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 엄마 아들은 결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웃거리고 어떻게 당신의 물건을 훔쳐보는지 보았습니다. 첫날부터 나는 그것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주 후에도 올가는 여전히 반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대는 돌아와서 위협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증발했어요. 이혼 합의서가 우편으로 도착했고 서명이 되어 있었으며 어떤 요구도 만남 요청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더 이상 빨아들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정은 빨랐습니다. 한 달 뒤, 그녀의 손에 들린 공문서의 무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가벼웠다. 아니면 마침내 풀리는 짐처럼 무게가 딱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펜 한 획으로 지난 몇 년을 청산하듯 그녀는 결혼 전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데니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말에 도착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엄마, 올가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데니스는 수년간 참았던 숨을 내쉬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계속 잠을 잤다. 그들은 새벽 2시까지 차가운 피자를 먹으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보며 웃었습니다. 올가는 자신의 아파트가 그토록 진정한 웃음으로 가득 차고 그림자가 전혀 없었던 자신의 아파트였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새 소파를 구입했습니다. 각도, 회색, 약속처럼 부드러움. 그는 그것을 창문 옆에 놓고 푹신한 담요와 노란색 램프를 추가했습니다. 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무릎 위에서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책을 읽곤 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간. 당신의 인생. 어느 날 밤까지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안녕, 올리야. 나야. 렉스 휴식. 하고 싶었어요. 사과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과잉 반응했어요. 나와 우리 엄마. 얘기 좀 하면? 올가는 소파,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린 고양이, 선반에 있는 데니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행운을 빌어요, 렉스. 꺼졌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지, 시원한 차, 펼쳐진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천천히 쌓여 있었다. 내부에서는 난방장치가 낮게 윙윙거리며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올가는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